안녕하세요. 상식이 도의되는 지식스쿨 최 기자입니다. 한국 군대가 야수 모드가 되었다. 미국 외교 전문지 더 내셔널 인터레스트는 한국 군대가 야수 모드로 돌변했다면서 북한뿐만 아니라 주변국까지 긴장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렇게 한국이 빠르게 군사력을 키울 수밖에 없는 이유는 주변 상황 때문인데요. 중국, 러시아, 일본과 마주하고 있는 데다가 북핵의 위협까지 있기 때문에 항상 긴장을 늦출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더 내셔널 인터레스트지는 한국이 높은 경제력을 바탕으로 최고의 군사 장비를 가지려 하는 걸 이해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한국의 국방 예상은 10조 원 이상 증가했는데요. OECD 국가 중 가장 많은 증가폭을 보였습니다. 2020년 한국의 국방비 지출 규모는 전 세계 9위, 군사력은 세계 6위인데 이 추세가 이어지면 6년 뒤 일본의 방위비를 넘어 세계 군사력 탑5에 들 정도로 군사 강국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한국 군사력이 점점 더 강해지는 동안 북한의 군사력은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올해를 기준으로 8단계 하락한 25위에 그쳤는데요. 한국이 군사 장비나 경제력 등에서 모두 북한을 월등히 앞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 김정은 정권이 한국의 군사력 증강을 특히 기뻐하지 않는다는 분석 결과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한은 비대칭 전력무기인 핵 개발과 미사일 개발에 몰두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 군사력이 더 높아지고 있는 만큼 북한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인 중국, 일본, 러시아까지 모두 긴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은 한국을 경계하는 보고서까지 내놨는데요. 대체 요즘 한국 군대가 어느 정도기에 여기저기서 난리인 걸까요?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 국방 백서를 보면 2018년부터 적에 대한 정의가 북한 대신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으로 확장됐습니다. 북한뿐만 아니라 다른 주변국이라도 한국을 위협하면 언제든지 우리의 적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전력이 강화될수록 주변의 강대국들이 긴장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게다가 많은 나라에서는 한국군의 독침 전략을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독침 전략은 우리가 중국이나 러시아, 일본 같은 큰 나라와 전쟁을 하게 됐을 때 우리나라가 질 가능성이 크지만 적어도 상대의 핵심을 타격해서 제대로 국가 운영이 불가능한 상태로 만들어버린다는 전략입니다. 이긴 게 아닌 거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상대의 핵심을 타격하는 독침 전략을 뒷받침해줄 우리 기술이 바로 한국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현무 미사일입니다. 요격 회피 기능이 있는 이스칸데르급 탄도미사일은 이미 개발돼서 작전에 배치돼 있는데요. 최근에는 한국형 벙커버스터 미사일인 현무4를 개발해 실전 배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무4는 지하 300m에 있는 북한 요새도 파괴할 정도로 강력하고 탄두 중량 2톤에 800km의 거리까지 날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 현무4의 위력은 전술핵 수준의 버금갈 정도라는 겁니다. 예전에는 한미 미사일 지침으로 미사일 사거리와 탄두 중량이 제한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 탄두 중량 제한이 해제되면서 현무4처럼 파괴력이 더 강한 미사일을 만들 수 있게 된 겁니다. 이런 엄청난 미사일이 곧 대량 생산되는 건데요. 게다가 한중일처럼 가까운 거리에서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웬만한 미사일 방어 체계로는 막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무4는 요격을 회피하는 기능까지 달려있어서 어떤 국가도 사실상 우리 미사일을 막는 게 불가능한 겁니다. 한국이 이렇게 어떤 나라도 쉽게 넘볼 수 없을 정도로 강하게 성장하고 있는 만큼 핵을 가지고 우리를 위협했던 북한은 물론 군사력을 키우고 있는 중국과 일본까지 모두 긴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얼마 전 일본에서는 한국을 경계하기 위해 자위대도 키우고 헌법을 바꿔야 한다는 보고서가 발표됐을 정도로 말입니다. 이제 한국은 재래식 무기뿐만 아니라 첨단 무기까지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앞세운 디지털 국방 부문을 강화하고 있는 겁니다. IT 강국 한국이 이제는 방위 산업까지 선도하는 시대가 다가온 겁니다. 한국의 소프트 파워가 전 세계를 휘어잡은 것처럼 우리 군사력이 커질수록 전 세계에 미치는 한국의 영향력도 훨씬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제 해외에 파병까지 하면서 국제 평화에 공헌하는 나라가 됐거든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보가 튼튼한 우리나라, 늘 자랑스럽지 않나요?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이 국가 안보다. 이와 관련된 다양한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주식하시나요? 방위산업 관련 급등 종목이 알고 싶으시다면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주식을 모르면 이상스쿨. 주식 모르니 이상스쿨. 인도 시장 공략 강화와 생산 라인 다변화를 위해 현재 삼성 스마트폰 절반 가까이를 생산하는 베트남 공장 라인 일부를 옮길 것이란 관측이다. 18일 이코노믹 타임스 나우 등 인도 현지 매체 보도에 따르면 최근 삼성전자 인도법인은 향후 5년 동안 약 400억 달러 규모로 스마트폰을 확대 생산하겠다는 계획을 인도 정부에 제출했다.
현지 매체들은 삼성전자는 인도 현지서 스마트폰 생산량 확대를 위해 매년 약 1억 5천만 대를 생산하는 베트남 스마트폰 공장 생산 라인 상당수를 인도로 옮길 예정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삼성전자가 전 세계 공장에서 연간 생산 가능한 휴대폰 물량은 약 3억 2천만 대 수준이다. 이 중 삼성전자가 인도 노이다 공장을 통해 매년 약 1억 대 규모의 휴대폰을 생산하고 있다. 만약 베트남 생산 라인 일부를 인도로 이전한다면 인도 시장 점유율을 더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인도는 중국에 이은 세계 2위 스마트폰 시장이다. 노태문 삼성전자 사장은 취임 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신흥 시장인 인도는 중요한 시장으로 제도 약을 위해 많은 연구를 했다며 오지 시장이 열리는 상황에서 새 폼팩터와 새로운 경험을 제시해 업계를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실제 지난 9일 시장 조사업체 IDC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올 2분기 인도 스마트폰과 피처폰을 합친 휴대폰 시장에서 24%의 점유율을 기록하면 중국 스마트폰 업체 샤오미와 비보를 제치고 1위를 채탑하냈다. 인도 휴대폰 시장은 피처폰 시장이 아직 전체 휴대폰 시장에서 40% 내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IDC는 삼성전자 M21은 2분기 인도에서 가장 잘 팔린 상위 5개 모델 중 하나였다. 온라인 전용 M 시리즈가 오프라인 채널에도 출시되면서 점유율이 올랐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인도와 중국 간 외교 갈등이 지속됨에 따라 삼성전자가 반사 효과를 얻어 점유율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베트남에서는 베트남판 삼성이라고 불리는 핑크롭 계열사 핀 스마트가 지난 7월 놀라운 발표했습니다. 우리 손으로 5g 스마트폰을 만들었다고 열광한 것입니다. 이것은 퀄컴과 공동 개발하고 한국 기업들의 부품을 가져다가 만든 것이었지만 스스로 만들어낸 것처럼 자랑스러웠습니다. 빈 스마트는 이미 한국산 부품으로 보급형 스마트폰을 만들어 배터리 현지 시장 점유율 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1위 중국 오포가 1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빈 스마트는 하반기 신제품에 있다를 출시해 점유율의 30%까지 높이겠다고 큰소리 치고 있습니다. 빈 스마트는 스마트폰에서 자신들이 성공신을 이뤘다면서 이것을 스마트 TV 등 가전 시장에까지 이어가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최첨단 기술이 집약된 스마트 TV 등 가전에서는 한계를 드러내며 낭패를 보고 있습니다. 빈 스마트는 스마트 TV를 내놓고 잘 팔리지 않자 판매 가격을 낮추고 고가를 사은품을 증정하며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안간 힘을 쓰고 있습니다. 빈 스마트가 생산한 스마트 TV 스마트는 949만 동 하나로 약 48만 5천 원, 스마트폰은 239만 동 하나로 약 12만 2천 원이었습니다. 이렇게 저렴한 제품을 빈 스마트면 잘 팔리지 않자 이보다 10에서 20% 저렴한 가격에 판매했습니다. 하지만 현지 전문가들은 빈 스마트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이유는 가격이 아닌 품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베트남의 스마트 TV는 해상도, 색재, 악력 등을 비롯해 제품 디자인과 음향 효과 등에서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특히 삼성전자 인피니트 스크랩의 경우 화면 테두리 두께는 2.3mm로 전면적 99%가 화면이었지만 빈 스마트가 생산하는 스마트 TV는 TV 두께만 봐도 삼성 1의 2제 비해 2배 이상 이뻤습니다. 하노이 거전은 응엔 동안 잉크는 비슷한 가격대에도 빈 스마트보다 더 높은 품질의 브랜드가 많다며 굳이 비싼 가정에 대해서 모험을 하고 싶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매트한 TV 시장 점유율은 2019년 말 기준 1위 삼성이 17.2%, 2 LG 23.3%, 4 미소니 12.7%였습니다. 베트남에선 최근 현대자동차의 질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현대차 베트남 합작법인인 현대탕콩은 돌타를 두르고 1회를 견고히 하고 있다고 보도되며 양상황 격차는 얼간이 1300년대로 대폭 확대됐으며 누적 판매량도 5136대로 벌어졌다고 했습니다. 또한 기아자동차 도세라토 판매 호조에 힘입어 지난달에 2961대를 판매하여 현대차 도요타에 이어 톱3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렇게 현대 기아차가 일본차를 밀어내고 베트남 시장을 장악해가고 있는 것 같지만 여기에서도 베트남의 숨은 야심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링그룹은 지난해 자동차 제조차 의사 빈테스트를 통해 현대 자동차를 뛰어넘겠다고 천명했습니다. 빈그룹의 보험 해정은 그동안 동남아시아에서 어느 기업도 성공하지 못한 자동차 독립을 하겠다며 최근에도 최첨단 자동차 공장을 짓는데 35억 달러 하나로 약 4조 1,800억 원을 쏟아부었습니다. 동해정은 베트남의 제2의 수출 황인 하이퍼의 최첨단 스마트 팩토리를 건설하고 현대자동차처럼 머지않아 자동차를 수출하겠다는 야심을 품고 있습니다. 베트남 최초이자 유일한 자동차 제조 기업인 빈페스트는 2018년 첫 자동차를 개발하여 올해 1사분기 총 5,124대 자동차를 판매하여 베트남 시장에서 위에 진입했습니다.